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번째 경선에서도 승리하면서 공화당의 유력 대권주자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본선에서는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 나와 계시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곳이 이제 자정을 넘긴 시간일 텐데 먼저 늦은 시간에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화당 5번째 대선 경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렸는데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완승이었습니다. 미국 정계와 언론들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상했던 거죠. 처음부터 니키 헤일리는 후보로서 트럼프의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른 후보들이 다 사퇴하는데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 혼자 남은 거죠. 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늘 결과가 성적이 좋습니다. 한 20% 차이로 졌기 때문에 원래 지지율의 격차가 34 내지 37% 차이로 니키 헤일리가 질 거다 그랬는데 20% 내외로 좁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내일 모레 27일 그 미시간 그리고 3월 5일 슈퍼 투스데이 이 끝까지 갈 게 확실시되고 또 오히려 트럼프가 여기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경쟁이 되겠다. 지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보다는 격차가 좀 덜 벌어졌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쨌든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이 주 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지낸 곳이지 않습니까? 승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표 차이가 덜 날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투표 마감 5분 만에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확신이 있었던 거겠죠? 저녁 7시에 투표소 문을 닫았는데요. 사실 닫자마자 AP나 CNN 주요 매체에서 트럼프 이겼다라는 확정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내가 이겼다 승리 연설을 하고 마쳤습니다. 사실 그 출구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트럼프가 이긴 거는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예상이 됐던 건데 예. 그로부터 한 2시간 반 이후에 지금 개표가 거의 100% 가까이 완료됐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거죠. 트럼프가 이겼다고 연설을 할 때에는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거다.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사실 결과는 오히려 그 니키 헤일리 성적이 뉴햄프셔에 이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니키 헤일리를 트럼프의 대안으로 내놓은 공화당의 반 트럼프 세력들이 니키 헤일리 지원하는 지원금이라든지 캠페인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동력이 계속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좀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 또 살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의 형사 기소와 머그샷이 이 흑인 유권자들에게 동병상련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흑인 유권자 일부 민심이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하고 있거든요.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나 이 사업 행태가 크게 문제되지 않아 보이는데 그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들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공화당에 들어와 있는 흑인들 모임에 가면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라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새로운 건 아닌데요. 예. 사실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 흑인의 트럼프 지지하는 세력이 더 커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흑인들이 똘똘 뭉쳐서 사실은 정치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 모임에 가서 트럼프가 그런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2015년 트럼프 그 트럼프가 그 2016년에 선거를 이기고 집권한 다음서부터 특이하게 생긴 게 그 백인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인종주의자들이 이 활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흑인 공동체의 이 공포 분위기라는 거는 이전하고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앵커께서 언급하신 거는 흑인들 모임에 가서 트럼프가 내가 흑인 차별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공권력에 기소됐을 때에 자기가 스스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까 흑인들 생각이 나더라라는 그런 설명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그 보도된 것들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좀 상대 후보인 헤일리 전 대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후보 격차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포인트 가량으로 지금까지의 좀 압도적인 분위기를 벗어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헤일리 전 대사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좀 분위기 반전을 마련할 계기를 좀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니키 헤일리 이 주지사가 이렇게 질게 뻔하고 도저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서 경선에 계속 이어가는 거는 이 선거 자금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실 이 예. 선거 자금의 소스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돈을 내놓는 이 재력가들이 트럼프의 정치가 기업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자금 소스가 트럼프의 정책이나 트럼프의 입장을 좀 바꾸려는 전략 중에 하나라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로서 제일 약한 거는 지금 선거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거가 제일 약점인데 이 선거 자금을 가지고서 트럼프 쪽에 이민을 반대한다든지 그리고서 또 관세에 관한 거, 그다음에 세계 무역 정책 같은 거를 취하는 트럼프의 입장은 기업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니키 헤일리를 내세워서 트럼프 경선에 계속 이어가는 공화당의 자금줄은 트럼프의 정책을 신기업 쪽으로 새로운 기업이 갈 방향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다 대하는 걸로다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후보가 되고 안 되는 거와 관계없이 이 7월 달에 전당대회 때까지 니키 헤일리가 간다라는 분위기는 사실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선거 자금이 양 후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쨌든 진행된 5번의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죠.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되는 이 슈퍼 화요일까지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사실상 본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굳혀졌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어, 그렇죠. 예년 프라이머리를 보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트럼프 독주, 그리고 공화당의 후보는 트럼프다. 이렇게 규정해도 사실 틀리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 볼 때에도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이 정도의 격차면은 아무도 경선을 이어갈 사람은 피디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어차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과 공화당의 트럼프 이렇게 리턴 매치가 된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좀 선거 자금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금이 좀 부족한 트럼프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당 자금을 좀 장악하기 위해서라도 헤일리를 어떻게 해서든 포기시키려고 할 텐데 트럼프의 그렇다면 다음 행보에 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큰손 기부자들이 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거든요. 트럼프가 갖는 위험한 변수, 본인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고 하는 게 처음에 연방 검찰로부터 기소가 당할 때에는 권력으로부터 피해 당하고 권력의 이 압박을 받는다라는 동종적 여론 때문에 캠페인의 동력이 커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럼프 점점 가면서 사회 여론이나 트럼프의 범죄 혐의 같은 것들이 점점 여론화되면서 트럼프의
재판 일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월 5일이 슈퍼 화요일이고 그때서부터 기소된 트럼프의 재판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재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이 큰 나라인데 이 캠페인을 유지해 나가려면 또 굉장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를 감당하기에 굉장히 기진맥진하게 지금 레이스를 시작했는데 오늘 사실은 니키 헤일리와 트럼프의 격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30% 이상 차이가 나면은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지도부를 여기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다 바꾸려고서 이미 이 지도부를 다 내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이겼다고 스피치를 하면서 그런 언급을 안 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정도 가지고서는 그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지도부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던 트럼프의 저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공화당으로 들어오는 돈을 다 모금을 해서 적절하게 트럼프 재판 비용도 쓰고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비용도 쓰고 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사실 크게 이겼으면은 자기의 며느리를 이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시키려고 했던 이 히든 아젠다 속내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안 할 정도로 지금 트럼프는 이 선거자금 압박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를 지원하는 반 트럼프 공화당의 자금줄은 계속해서 가능하면 트럼프한테 압박을 가하는 이런 그 캠페인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11월 대선은 전직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직 바이든 대통령의 리턴 매치로 굳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한테 당신은 해고됐다고 말할 거라고 밝혔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자신감이 이토록 높은 이유를 또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예. 사실 트럼프의 이 선거 유세, 랠리를 가까이 계속 그 직접 보게 되면은 정말 트럼프의 열광에서 나오는 이 광적인 지지층들은 변함없이 그리고 대규모고 오늘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인데 어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시골의 한 카운티 군의 시골에서 트럼프 랠리에 그 동네 전원이 일어나서 한 6천여 명이 한 체육관에 들어가서 할 때 보니까 야, 저 정도면은 트럼프가 정말 자기 공화국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옆에서 보일 정도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자기가 랠리를 할수록 생겨날 거라고 옆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은 최고령의 대통령을 지금 미국은 대통령이 최고령입니다. 그리고 고령 중에서도 이 건강이 굉장히 허약하게 보이고 최근에 터진 이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누출에 관한 특별검사의 보고서에 나올 때에 오히려 검사가 그거를 멘트를 했습니다. 알려졌지만은 예. 그 바이든 대통령 이 기억상실증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억상실증이 좀 심각하다라는 그 보고서가 나올 정도의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거 상대 후보에 이걸 보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호재고 계속해서 이거를 공격하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건재함과 자신의 이 강력함을 계속 내보일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어쨌든 앞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1대1 여론조사 흐름이 어떻게 될지 또 11월 대선과 관련해서 좀 변수가 없을지도 짚어주시죠.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과연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 건가라고 점칠 때에는 아주 전문가들이 자세하게 보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대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아시다시피 한 5개 내지 6개 경합주에서 결판이 나는데 이제까지 여론조사 한 평균치를 보면 한 3%에서 5% 정도 요 5개 주에서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단지 요 가운데에서 설문조사에서 만일에 재판을 받는 트럼프의 범죄 혐의가 범죄로
밝혀질 경우에 나는 트럼프를 안 찍겠다라고 하는 경합주 유권자들이 그 앞서는 지지율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는 점점 갈수록 사법 리스크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구가 이길 거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양쪽의 리스크를 따져볼 때 굉장히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거겠네요.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현재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